지금부터는 우리가 이제 메인으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눌렀다면 네, 한번 해주시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대로 각자 다른 지역에서 살았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녹음하는 것의 목적? 왜 이 주제를 잡았냐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매번 나눴는데 오늘만큼은 해외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고 싶었어. 왜냐면 해외에서 나가서 일도 해보고 싶은 사람들도 많을 테고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들도 많을 텐데 약간 막연한 꿈? 아니면 막연한 목표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실제로 가서 생활을 해보면은 생활은 전혀 다르고 일도 전혀 다른 아니면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얻는 게 많은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좀 현실적으로 들려줄 수 있는 영상이 이번 편에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다른 지역에 살았던 친구들로 이번에 좀 모셔봤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살았던 곳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잔디 아빠의 경우에는 어떻지? 나는 뭐 쭉 한국이지. 한국 완전 토박이지. 태어난 거는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그 아버지 직장 관계상 쭉 지방 대전 생활을 했었고 대학 들어오면서 다시 수원 올라와 살다가 지금은 이제 일 때문에 서울에 지내고 있는 상태야.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건축사무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가려면은 지방은 사실 조금 힘들고 아무래도 서울에 있어야 된다는 의식이 강해서 웬만한 그 유명 사무실들은 다 서울에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 지방에서는 그 지방의 일들을 거의 꽉 잡고 있는 한두 개 업체가 대부분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제 웬만한 사무실들은 다 서울권에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지방에서 대학을 나온 친구들도 대부분 다 서울로 올라와 상경을 해서 취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고, 뭐 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서울에서 직장 생활 시작해서 결혼하고도 서울에 자리를 잡고 계속 살고 있는 것 같아. 잔디 아빠는 해외 나가고 싶진 않았어? 뭐 물론 다 설계하다 보면 한 번씩은 이제 해외에 나가서 유학도 해보고 싶고 사무실도 다녀보고 싶고 한데 또 나도 물론 그래서 준비도 잠깐이나마 이제 외국어 같은 거 좀 했었고 근데 내가 워낙 그 성격상 내가 좋아하는 거 외에는 엄청 집중을 못하고 산만해지고 뭔가 성실하지 못해지는 성격을 갖고 있어서 설계 수업 외에 뭐 다른 수업도 점수가 굉장히 안 좋았고 그리고 학원 다니면서 어학하고 어학 준비하고 이런 걸 정말 못하겠더라고. 졸업 시즌에 가까워서는 이제 더 이상 공부보다는 실무를 하고 싶은 마음도 강했고 그래서 일단은 대학원 나오자마자 바로 작은 사무실 들어가서 일을 시작하게 되니까 또 사실 뭐 일 시작하고 나서는 경력을 좀 가지고도 외국에 나가서 또 공부를 한 사람도 덜어 있긴 한데 나 같은 경우는 이게 또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결혼과 육아를 시작하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외국에 나갈 생각은 그렇게 좀 사라지게 된 것 같아요. 만약에 간다면 어느 쪽을 생각하고 있었어? 미국 쪽 아니면 나는 유럽? 우리 학교 교수님들의 영향이 워낙 저학년 때 강했어서 처음에는 프랑스를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또 학교에서 교수님들의 인기도 점점 이렇게 물살을 타잖아. 이제 미주권이랑 이제 다른 지역에서 공부하셨던 교수님들이 더 인기가 많아지고 이제 건축계에서도 좀 그런 쪽으로 인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다음에는 네덜란드 쪽을 생각했었어. 왜냐면 네덜란드는 영어로 유학이 가능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많이 가고 있다고 해서 그 네덜란드도 실제로 그 학교를 갔다 왔었어. 여행 삼아서 어떻게 한번 거기 가게 됐는데 되게 델프트? 좋더라고. 델프트도 갔었고 어디였더라? TU 델프트고 유트렛을 갔었어. 암스테르담에 있는 걸 굉장히 좋았어서 뭐 잠깐 생각을 했었는데 워낙 이렇게 공부하는 체질이 아니라서 일찍 접어뒀지. 알겠습니다. 좀 이따 유학과 일에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또 들어보도록 할게. 그럼 외노자는? 저는 천안에서 태어나서 계속 천안 토박이로 살다가 이제 재수하면서 안양에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있는 데에서 수원에서 살고 그 다음에 일하느라고 서울에서 3년간 서울에서 살다가 그런 다음에 이제 결심을 하고 독일로 와서 마인츠에 짧게 한 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곧장 하노버로 왔어요. 하노버? 네, 하노버를 선택한 이유는 다른 게 별로 없었고 풍수 어? 홍수 홍수? 지리학적으로 그게 있어? 저는 북쪽이 많았어요. 북쪽. 그래서 북쪽이 많아서 일단 남쪽은 독일 남쪽은 저는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럼 북극으로 그리고 가. 북극은 다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현실적이야. 쾌척. 저는 서울에서 3년 사는 동안 약 너무 갑갑했던 것 같아요. 그 너무 큰 그 메트로폴리탄에서 사는 게 약간 사람의 피를 말린다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이렇게 대도시는 피하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일을 하러 독일로 가는 거였기 때문에 일자리가 많은 곳이지만 대도시는 아닌. 그래서 약간 광역시 같은 주도 어떤 주가 있으면 그 주도를 위주로 찾았고요. 강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하노이가 강 없거든요. 그래? 잘못 지도를 잘못 알고. 봤어. 네, 그래서 하노버가 니더작슨의 주도긴 한데 라인강에 있는 비옥강 어디 그런데 살고 싶었는데 사실 라인강은 남서쪽이에요. 근데 그 라인강에 오다 끊기고 하노버에는 라인강이 원래 RH로 시작하는데 하노버에는 LEI라고 해갖고 라인강에 또 흐르긴 흘러요. 제가 그 스펠링을 잘못 보고 네, 그래서 잘못 본 거네. 하노버 가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선택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재밌다. 사실은 브레멘이랑 하노버 둘 중에 좀 고민을 했었어요. 브레멘은 더 북쪽에 있거든요. 근데 약간 브레멘은 너무 북쪽인 것 같고 하노버가 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도시 자체로는. 그래서 하노버로 왔는데 브레멘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브레멘 한 이틀 여행을 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제 남자친구 만나지 않았으면 여기로 이사도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 하노버에서 사는 건 어때? 좋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해? 네, 좋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하고 제가 하노버에 살다가 지금은 서울의 김포 같은 지금 사는 곳이 지금 남자친구 있는 집으로 제가 이사를 왔는데 거기가 이제 약간 하노버 외곽이에요. 그래서 자연이랑 더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밤만 되면 박쥐도 보이고 막 그러거든요. 말 농장이 바로 옆에 있고 그래서 굉장히 평화로워요. 공항 근처에서 약간 비행기 날아다니는 거 크게 보긴 하는데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약간 무딘 편이라서 좀 되게 여유롭게 즐길 수 있고 제가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거든요. 그래갖고 그 길이 되게 예뻐요. 자전거 타고 가는 그 출퇴근길이 예뻐서 개인적으로 그거 중요해. 외노자도 보면은 한국에 있었을 때 연락했을 때보다 이렇게 하노버에 있을 때 연락할 때가 훨씬 더 바이브가 되게 경쾌하다고 해야 되나? 활력이 좀 느껴져. 한국에 있을 때는 그쵸. 욕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얘가 사무실 욕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여기서도 욕은 많이 하는데 여기서 저 자전거 탈 때 욕 많이 해요. 뉴커는? 일단 나는 뭐 가족도 그렇고 계속 서울에서 살고 뭐 학교도 이제 학교 같이 다니고 그리고 이제 학교를 사실 입학하자마자 처음에 조금 그냥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입학하자마자 휴학이 되는 게 입학을 하고 학교를 아예 안 다니면 휴학이 안 됐어가지고 휴학이 가능한 시점 입학하자마자 바로 휴학을 하고 바로 미국으로 갔었어. 학부 때. 그래서 이제 거기서 1년 있으면서 거기서 학교를 한 학기 다니고 이제 그러고 정말 그때 이제 거의 유학 결심을 바로 하고 그래서 이제 아예 미국으로 편입을 하느냐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가느냐 이런 고민을 좀 하다가 부모님도 그러시고 주변에서 어쨌든 한국에서 학교를 입학은 했으니 졸업을 마무리하고 다시 오더라도 그게 좋겠다라는 의견 조언들을 많이 주셔가지고 한국에 다시 가서 졸업을 하고 그리고 다시 미국을 오기 전에 덴마크에서 잠깐 학교를 다니다가 코펜하겐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근데 그 코펜하겐 학교가 어쨌든 미국 학교의 수업 중에 일환이기는 했는데 미국으로 먼저 간 게 아니라 코펜하겐으로 다시 갔다가 그리고 다시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됐지. 그러니까 미국 대학에 신청을 했는데 학교를 코펜하겐에 간 거야? 그 미국 학교랑 코펜하겐에 있는 학교랑 연결이 돼 연결이 있어가지고 돼서 첫 학기 시작을 코펜하겐에서 시작을 하고 그리고 미국으로 가게 된 거지. 그 코펜하겐 학교는 졸업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한 학기만 했기 때문에 뭐 수업 듣고 온 그런 게 된 거지. 그렇구만. 건축을 전공을 한 거야? 한국에서 건축을 전공을 하고 그 미국에서 잠깐 수업을 들었던 거는 건축과였고 그리고 사실 나는 원래 건축과를 선택한 계기도 원래부터 미대가 되게 가고 싶었는데 한국은 그 입시 미술이 있잖아. 그래서 지금은 조금 달라진 것 같기는 한데 너는 거의 몇 년 전이야? 15년 15년이 더 된 얘기라서 지금은 좀 달라진 것 같긴 한데 그때는 나 때는 입시 미술이 있어가지고 입시 미술을 하지 않으면은 미대를 가기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서
그래서 그나마 이공계에서 좀 예술이랑 가장 가까운 부분이 건축이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도 건축을 추천을 해주시고 그러셔가지고 건축 대학을 갔지. 근데 이미 그때 사실은 엄마도 미술을 전공을 하셨었는데, 이제 어머니 생각은 한국에서 입시 미술을 하는 것보다 일단 건축은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건축을 먼저 하고, 나이가 들어서도 그래도 미술을 하고 싶은 마음이 변함이 없으면 좀 늦게 시작해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어. 그래서 사실은 한국에서 건축학과를 다니긴 했지만 같이 이제 학교 다닐 때 나는 계속 미대 수업을 계속 들었었어. 건축과 들으면서. 그래서 미대 수업을 병행하면서 이제 대학원을 건축이 아닌 미대로 준비를 하게 된 거지. 그렇게 해서 미대를 가고 이제 그쪽으로, 건축 말고 그쪽으로 일을 쭉 하게 된 거. 그 미대에 지금 하는 그 셋 디자인 전공이 분야가 있었던 거야? 아, 셋 디자인이라고 사실 과가 딱 있는 거는 아니야. 그 셋 디자인이라는 게 막 건축처럼 이렇게 역사가 깊은 학문도 아니고, 사실 그 이벤트나 팝업 이런 게 그런 분야가 생긴 지는 사실 얼마 안 됐잖아. 그래서 회사를 다녀도 되게 다양한 데서 많이 와. 건축과를 졸업한 사람도 있지만 정말 뭐 파인아트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래픽 디자이너도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오는 분야 중에 하나기도 하고, 어쨌든 나는 학부를 건축을 나왔으니까 그런 공간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작업을 하기가 수월했던 거지. 과는 셋 디자인과는 아니야. 그러니까 스테이지 디자인이라는 무대 디자인과는 있는데, 사실 내가 하는 일은 또 스테이지 디자인이랑은 많이 다르고, 스테이지 디자인은 정말 그 뭐 공연이나 이런 거에 무대를 만드는 소리에 기반을 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좀 스테이지 디자인이랑 좀 헷갈려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거랑은 많이 달라. 근데 내가 공부를 했던 거는 인스톨레이션, 그러니까 파인아트 중에서도 인스톨레이션이랑 같이 접목해서 공간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계속했어, 학교에서. 그쪽으로 진학을 하게 됐지, 대학원을. 그렇구만. 아마 조금 있다가 우리가 그 유학이랑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 나 같은 경우는 나는 한국에 있을 때는 부천, 서울 옆에 인천 옆에 우리는 항상 부천이라고 하면은 서울 근처 산다고 하는데 전화번호는 032여가지고 인천인가? 인천이 032였나? 아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하여튼 뭐 그런 걸로 맨날 인천 소속이냐 서울 소속이냐 그런 걸로만 애들이랑 어렸을 때 되게 많이 싸웠던 기억이 있는데 뭐 하여튼 그런 동네에 살다가 기회가 닿아서 시카고에서 어학연수를 1년 하게 됐는데 나한테 있어서 내 인생의 좀 터닝 포인트였던 시점이었던 것 같아. 겁도 없이 한번 미국 땅에 가서 영어 배우겠다고 갔는데 이때는 뭐 건축을 공부하고 싶어서 가진 않았고 진짜 그냥 건축 공부하다가 1년 정도 쉬고 싶다라는 내 마음속에 리프레시를 주고 싶은 1년으로 시카고를 한번 갔지. 시카고라고 하면은 미스 반데로에라든지 여러 건축가들의 참고가 되는 도시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그때까지는 그런 정보도 없이 픽업을 했는데 되게 난 나중에는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 시카고 가서 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스튜디오라든지 그런 데를 나중에 볼 수 있었고 갔을 때 가장 좋았던 것은 진짜 다양한 인종,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아, 되게 내가 우물한 개구리였구나라든지 생각의 틀이 내가 되게 갇혀 있었던 거 아니었나라는 생각으로 나도 이 1년을 있으면서 아, 정말 해외에서 다른 나라에서 공부를 하던 일을 하던 꼭 나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때 가졌고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그래도 졸업은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나도 학교를 마무리를 한 다음에 해외에 다시 나가려고 준비를 하던 찰나에 미국은 조금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서 힘들어서 나도 유럽 쪽을 보고 있다가 어떻게 기회가 닿아서 나는 그 교수님의 추천으로 일본 도쿄에 한번 가보는 건 어떤가라는 제안을 했는데 이렇게 낚싯바늘을 던진 거지. 근데 그 당시에 나 같은 경우는 일본 그 동일본 대지진 관련된 책을 써낸 그 도요이도 책을 한창 읽고 있었는데 한 번 정도 한 3, 4년 정도 가보는 건 어떨까. 그리고 우리가 아는 거장들의 이력을 보면 뭐 꼬르비제도 그렇고 램도 그렇고 이렇게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도 그렇고 일본에서의 다 경험들이 있더라고. 잠시나마 몇 년씩. 그래서 내가 거장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거장들이 몇 년 살아봤다면 나도 좀 살아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일본을 선택했는데 지금 되게 만족하면서 건축을 배우고 있고 일본에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유럽에 대한 꿈, 유럽에서 건축 공부 아니면 건축 일을 하고 싶은데 다시 한번 가볼까?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일본 생활할 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어. 근데 그럴 때마다 다시 지금까지 일본에 있는 이유는 이제는
나의 전문 분야, 일본 건축에 대해서 좀 더 전문성을 내가 갖고 있는 게 나한테 무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일본에서 계속 있게 됐네. 그래서 앞으로는 한국에 내가 돌아가서 다시 활동을 하게 됐을 때 좀 일본에서 배웠던 아니면 일본에서 사용했었던 건축술을 한국에서 좀 써볼까 생각 중이야. 그치. 나중에 뭐 인생은 모르니까 또 어떤 나라로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상황은 약간 이런 상태네.